수분 상승 정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책을 막대기를 찍고 있죠. 정확하게 집중력을 나타내요. 얘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림은 만화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만화 보시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말풍선 하나 띡띡 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림은 말풍선이 없죠. 곧 이게 뭐냐? 입을 벌리고 있으면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국하고 서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책이나 영화 베르메르의 그 진주 귀고리의 소녀 영화나 보셨다 마시지만 입을 벌리고 있죠. 광고에서 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섹시한 거예요. 그림에서는 무조건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소리내서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물레와 멍석을 짜고 있죠. 부모님은 힘든 일이에요. 저거는 하루 종일 저러고 하고 있으면 온몸이 삭신이 쑤셔요. 근데 표정이 상당히 밝아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공부하면 천국이에요. 자녀가 PC방 가면 지옥이에요. 이 그림은 특히 막걸리집에 많이 걸려 있어요. 한 번쯤 이거 막걸리 한 잔, 생막걸리 몸에 좋대요. 한 잔 드시면서 이 그림을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은 조선시대 언제 씨름을 구경하셨느냐면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부채가 보이죠? 모내기가 끝난 다음날 씨름을 구경하셨어요. 마을 광장에 두 선수가 지금 씨름을 벌이고 있는데 버선발이에요. 요즘도 씨름은 신발 벗고 해요. 그래서 신발 벗어났죠. 선수용 신발인데 여기는 나란히 있고 얘는 약간 삐뚤빼뚤해요. 저건 뭘 나타내느냐면 성격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남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 집 현관에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으면 그 집 주부는 굉장히 소심하고 쪼잔해요. 거기서 실수하면 치크득 가요. 근데 신발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면 성격이 와일드해요. 실수해도 잘 모르세요. 근데 우리의 생활의 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부 90%는 성격이 와일드해요. 그래서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손님 오기 30분 전에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남자는 쪼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와일드한 성격이 이기죠. 또 하나 얘는 남학신이고 얘는 집신이에요. 남학신은 양반님이 신었고 집신은 서민이 신었죠. 양반님은 안 움직이세요. 우리가 안 움직이면 근육이 소실이 돼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얘가 이기는 거예요. 서민이. 뒤에 보세요. 버선발이고 신발 벗어났죠? 다음 선수예요. 우리가 시합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신발 벗고 준비하시는데 무릎을 팍 세우고 있어요. 왜 세우고 있냐면 이게 긴장해서 그래요. 시험 보기 전날 긴장하죠? 얘는 긴장하고 있는데 여기 눈에는 몸이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을 막 앞으로 숙이고 있고 입은 혀를 찌익하고 벌리고 있어요. 이거를 씨름이 아닌 요즘 스포츠를 비유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빅경기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축구예요. 축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한일 축구전이에요. 한일 축구전 때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골대로 볼을 가져가면 대한민국 선수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테레비로 몸이 들어가세요. 그죠? 그 다음에 박지성으로 빙의한 다음에 축구하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자세들 앞으로 숙이고 있는 이 자세는 얘네가 승부가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궁금하니까 볼이 들어가셨어요. 얘는 앞으로 당기는데 얘는 뒤집어 있죠. 몸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저거는 뭘 나타내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빅경기라도 전반 후반 연장전까지 무슨 보면 우린 굉장히 지루해요. 스포츠는 승부가 빨랑빨랑 나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무승부가 계속되면 지루해서 소파에 몸을 눕히죠. 그 다음에 요걸 바가지를 하잖아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것도 못하느냐, 난 10골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자세는 얘네가 오랫동안 무승부였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손이 뒤집어져 있죠. 이거 가지고 김홍도가 실수한 것이다, 김홍도가 안 그린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미술사에서는 정확하게 김홍도가 그렸어요. 그리고 왜 뒤집어지게 그렸느냐, 우리가 지루하면 뭐라 그래요? 몸을 꼰다 그러죠. 이렇게 꼬잖아요. 얘가 꼬고 있는 거예요. 지루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얘는 엿장사예요. 이거는 합격역이 아니라 웰빙역, 여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등 돌리고 있느냐? 야구장 가보세요. 맥주 팔고 치킨 파시는 분은
안 봐요. 변기를 보면 거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장사꾼의 돌이에요. 우리 그림에서 소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사시는 서민이고 말을 가지고 계신다. 재벌님이세요. 이거는 온 가족이 서민 가족이 온 가족이 나들이를 나왔는데 아빠가 인간성이 참 좋으세요. 아내와 어린 자녀를 소에 태웠죠. 왜 인간성이 좋으냐?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는 남자가 저렇게 소에 타면 욕 뒤지게 먹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반대예요. 남자가 소에 타고 여자가 걸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인간성은 캡이에요. 이분께서 이 소에 탄 이 아내분을 보세요. 밖을 지금 잠옷을 보고 밖을 스캔하고 계시죠. 그죠? 조선시대 여자나 지금 여자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깥나들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외식이에요. 집밥 먹자 그러면 휴일날 난리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자는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주변을 스캔을 하세요. 항상 조선시대나 지금 여자들이나. 왜 스캔을 하느냐? 남자들이 가끔 잘생긴 남자들이 웃기는 경우가 뭐냐면 여자가 한번 쓱 보는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인기 나의 잘생김이 영원해. 여자들한테 항상 인기가 많아. 아 나는 참 멋쟁이고 나는 항상 이러고 망상병이에요. 그거는 여자가 쳐다본다고 해서 이렇게 막 옛날 말로 가오다시 생기는 사람 다 착각병, 망상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자는 평생 남자를 의식 안 하고 사세요. 그죠? 남자는 평생 여자를 의식하는데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옆집 영희 엄마예요. 동창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옆집 영희 엄마가 가장 중요해요. 영희 엄마가 김치냉장고 새로운 걸 샀다, 새로 나온 신형을 샀다, 갑자기 뭐가 돼요? 불행한 여자가 돼요. 옆집 영희 엄마가 루이비통 핸드백 샀는데 나는 못 샀다. 갑자기 불행한 여자가 돼요. 근데 그 아줌마가 비닐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내가 루이비통 핸드백을 샀어. 갑자기 행복한 여자가 돼요. 그래서 여자의 인생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옆집 아줌마예요. 나의 행복과 불행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냐면 뒤에 계시는 남편한테 전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남자는 모르세요. 와이프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일날 알겠지 아니라 거기 생일날 체력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피가 탁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죠. 왜 호랑이가 요만하게 그려져 보세요. 그러면 잡기 가서 얘를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맹호들은 여백의미를 안 둬요. 미나는 이거와 다르게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왜 해학적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인터넷에서 모나리자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려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그리면 모나리자가 아니라 마징가 제시 나올 거예요. 이것도 가서 보고서 서민이 그렸더니 마징가 제시 나온 거예요. 전통 방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또 이제 나온 그림인데 우리 그림에서 나비와 고양이 함께 있으면 얘는 70, 얘는 80이에요. 얘가 이렇게 항상 그림은 시선을 보셔야 돼요. 시선이 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80까지 살라는 뜻이에요. 70, 80이니까 오래 살아야 되죠? 장수의 의미, 폐락의 꽃은 항상 청춘을 뜻해요. 위에가 화사하게 그려진 건 뭐냐면 봄 햇살을 나타내는데 왜 이렇게 그림이 이쁘고 화사하게 그렸느냐? 이 시기에 김용도는 전성기였어요. 우리도 이제 화가는 자기의 희노애락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시각적으로.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래서 이분께서 이 시기에 이렇게 화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이때 승진하셨어요. 우리가 승진하면 기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시기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요즘의 아들하고 조선시대 아들은 틀려요. 아시다시피 요즘의 아들은 남의 집 머슴이고 조선시대 아들은 노연금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기뻐서 이렇게 화사하게 그리셨어요. 이건 말년 그림이에요. 김홍돈의 말년 그림은 거의 신선도하고 스님이 가장 많아요. 유교 문화인데 왜 신선도하고 스님이 많느냐? 그러면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습득 스님이세요.
당나라 때 스님이신데 주주스님이 주소왔다 그래서 이름을 습득이라고 쳤어요. 습득물센터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행각승인데 구걸에다가 없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왜 머리가 길었느냐? 탁발할 시간도 돈도 없으셔서 그래요. 김홍도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신세 한탄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려졌어요. 김홍도는 이 시기에 말년에 잘렸어요. 정조대왕이 승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대통령이 바뀌면 청와대 식구가 바뀌는 거랑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전왕이 좋아했던 화가를 내가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만제도예요. 그 폭풍호 칠 때 애인하고 가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뭐 세이브 갈 필요가 없어요. 중년에 공포영화 찍고 싶다면 배우자랑 만제도 폭풍호 칠 때 가시면 돼요. 벽에 손톱짝 쫙쫙 나 있을 거예요. 그게 공포영화예요. 신윤복도 애인 만나려면 전화해야 돼요. 춘심아 완성 못했다 머리예요. 이거 하늘 그린 거예요. 그죠? 오늘 완성 못했다 내일 또 와라 하늘 또 그렸어요.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사랑도 끝났어요. 하늘 참어린자 3개를 써놔도 배우자라면 이렇게 못 그려요.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하늘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해완 전신첩이라는 우리나라 국보예요. 단원권은 풍속도첩이죠. 아니 도첩이고 얘는 전신첩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그 등장인물의 심리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전신첩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김득신도 전신첩이에요. 김득신이라는 화가가 그린 것도 그래서 해원만 그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전신첩이란 말이 들어가면 등장인물의 심리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여 점의 풍속한데 여자를 좋아하셨던 해원 신윤복답게 여자가 주인공인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 머리 감고 있죠? 남자들은 단오날 씨름을 구경하셨다면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오날 풍경이에요. 노란 조골이 삼회장 조골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기생이에요. 노란 조골이 빨간 스카트. 요즘에 저런 옷을 입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란 TV 프로그램에 나가실 수 있으세요. 인생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프로가 그 프로예요. 동네 개망신당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 옷은 전지현의 공항 패션이에요. 최고의 패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저렇게 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비싸요. 여러분이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고 알고 계시죠? 왜 백이민족이냐냐? 기술 부족으로 염색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왜 흰옷 보면 빨래 얼마나 허벌나게 해야 돼요. 허벌나게 빨래하다 끝난 인생이 조선시대예요. 예,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같으면 김태희나 전지현 같은 톱스타란 뜻이에요. 얘가 그네 타고 있죠. 그네 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는 요 신매물의 방향과 그네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가 그네 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얘 혼자. 자, 보따리 이고 가는 이 여인을 보세요. 단오니까 봄이다. 봄날 내과에 빨래러 가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걸음을 보세요. 툭 튀어나왔죠. 소뚜껑이에요. 지금 도시락 배달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심히 보시면 조선시대 기생은 참 잘 먹었어요. 요즘에 술집 여자도 잘 드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선입관 중에 하나가 기생과 술집 여자는 몸매 때문에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걔네는 질로 먹고 우리는 양으로 먹어요. 이게 진주 기생이 먹었다는 진주 냉면에 가고 메모를 안 해요.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중요한 것만 메모했다면 짜증나서 못했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생겼어요. 요즘에 송중기 같아요. 어디 가면 아우라가 쫙 펴서 모든 여자가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미남이에요. 근데 얼굴이 이쁜 애하고 잘생긴 애의 특징은 뭐냐면 옷을 좋아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저 그렇게 생겼느냐? 검소해서 그래요. 우리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텔레비에서 많이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패션이에요. 김태희도 그지가 짙으면 그지돼요. 그죠? 옷발이에요. 옷발이 70%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에요. 다 이쁜 애들 사이에서는 뭐 인물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쁜 애하고 잘생긴 애는 옷을 좋아해요.
근데 옷 좋아하는 애일수록 카드값에 시달리지 않는 애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검소하기 때문에 김태희같이 안 이쁜 거예요. 여러분도 카드값에 시달리게 되면 김태희처럼 이뻐질 거예요. 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옷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모지에 옷값, 외상값까지 적혀 있었어요. 영인의 집에 10,000원 외상, 숙인의 집에 20,000원 외상, 옷값까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메모지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 헬리콥터, 그 다음에 그 콘택트 렌즈, 펌프, 냅킨, 포크, 그것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제자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함을 그 메모지에서 보게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이자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